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10%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당뇨는 완치할 수 없다, 힘들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최근 당뇨 완치 사례가 속속 발표되면서 당뇨병 완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완치에 대한 희망을 바라신다면 오늘도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해주세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코너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장육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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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췌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췌장 기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오게 되는 건가요? 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정상 췌장을 우리가 사진을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저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거. 거기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모여 있어요. 네. 랑겔한센신 소드라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근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보면은요, 그게 파괴돼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 세포들이. 바로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인과 당뇨 차이는 췌장에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저렇게 잘 보존돼 있고 살아있고 다 망가진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췌장이 당뇨병 원인은 바로 췌장이 망가진 거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췌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당뇨병 예를 잘해야 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피 속으로 포도당은 속아져 들어오게 되죠. 포도당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연료, 에너지원이고 영양이죠. 그것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 작용이 피 속에 있어야만이 동화작용에 의해서 피 속의 포도당이 몸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나오니까 췌장이 저렇게 적게 망가졌으니까 동화작용이 안 되니까 음식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피 속에 남아서 고혈당이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요당이 나서 당뇨병을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니까 영양분 안 들어오니까 힘 빠지고 살 빠져가지고 아주 여러 종의 합병증 오게 되죠. 그래서 오래 못 살게 되는 병, 합병증 오는 병. 그래서 이것 우리를 당뇨병이라 그러고 당뇨병 원인 바로 췌장 기능이 없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죠. 네. 그렇다면요, 이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 합병증의 위험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세포가 작아져서 합병증 오는 건데요. 이 작년에 보니까 말이죠.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다 푸르게 아주 초록색으로 자리는데 이 노랗게 황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의 원인은 영양분이 부족해서긴 한데 그 영양 부족한 원인이 뿌리가 나빠져서 영양이 못 들어서 그런 거죠. 주변 영양이 많은데 딴 사람은. 그래서 당뇨병도 이 황화 현상처럼 합병증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황화 현상 오는 것처럼 인슐린 부족하면은 누렇게 뜨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짜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화 현상 없으면 뿌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당뇨병도 이 당뇨병 원인인 동화 호르몬이 나는 췌장 기능이 회복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또 저희가 한국형 당뇨, 서구형 당뇨 다르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한국형 당뇨와 서구형 당뇨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당뇨병, 우리 의학에는 미국이나 서구의 의학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당뇨병 책이나 서구 책을 우리 한국에 번역된 걸 보면은 당뇨병 환자의 80% 또는 90%가 비만하다고 쓰여 있어요. 미국이나 서구는 실제로 90%가 비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환자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한국의 당뇨병 보면은 90%가 말라 있거든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이나 서구에 적용돼 있는 치료는 한국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 비과학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의 환자니까. 그래서 실제로 1997년도에 세계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것을 비만도를 해보니까 아시아 계통, 대한민국, 홍콩은 비만도, 이거 이제 신체 질량 지수라고 그러는데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백이나 흑인 되면 28, 30, 32. 되게
28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미국에 적응돼 있는 먹약 치료하거나 작게 먹는 치료는 원래 말년 환자한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뚱뚱하니까 작게 먹거나 먹약 치료해서 췌장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랐다는 것은 조금 먹으면 더 말라지고 더 나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먹약 치료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먹는 그 췌장들이 살아있으니까 먹약에서 자극해서 죽겠지만은 원래 떨어졌으니까 효과도 적으면서 또 췌장이 더 망가져서 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책에 보고 있는 당뇨 책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환자는 미국에 있는 환자와 학문적으로 다른 환자니까요. 그래서 한국형 당뇨가 있고 서구형 당뇨가 있다는 말을 제가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서구의 치료 방법과는 달라야만 되는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올바른 얘기입니다. 네, 당뇨 치료의 시작, 당뇨가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사례자분 저희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창 직장에서 업무 삼매경에 빠져 있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김문구 씨인데요. 김문구 씨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틈틈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무실 안에 이게 웬 헬스장인가요? 게다가 업무 중에 운동이라니 뭔가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요. 운동이 건강에 최고잖아요. 내가 일하는 직업이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해요. 부족한 운동을 틈틈이 올라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문 밖에 그를 대기하고 있던 그의 출퇴근 전용 자가용이 있었으니 바로 자전거. 이건 자전거가 아니고 자전차입니다. 내 자가용 차. 운동도 되고 또 건강에도 좋고 공해 없는 길로 다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헬스에 자전거까지 김문구 씨의 하루 운동량은 평균 이상인 듯 보이는데요. 들어가세요. 그가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당뇨 판정을 받은 김문구 씨. 하지만 김문구 씨에게 당뇨가 찾아온 건 여느 당뇨 환자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요. 당뇨, 혈당이 높아서 그래요. 내가 암 수술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2004년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위암 수술을 한 게 위 3분의 1을 절제를 했고요. 그 추적 관리를 하다가 2008년도에 또 다른 췌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췌장 절반을 절제를 했고 또 비장 전체를 절제를 했습니다. 췌장을 절제를 하고 나니까 곧바로 당뇨가 왔죠. 그래서 당뇨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김문구 씨에게 찾아온 위암. 그리고 1년 만에 또다시 발견된 췌장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2번의 힘든 수술을 견뎌낸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건데요. 췌장을 잘라낸 그에게 당뇨가 찾아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심정은 말로 다 못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이 노랬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나고 울었어요. 그러고서 정신 차리고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길이 보이면서 이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기까지가 한 3, 4년 걸렸죠. 처음에 아프고 나서. 근데 지금은 거의 선수죠. 네. 2번의 암 수술을 잘 견뎌낸 김문구 씨였지만 당뇨 치료는 그를 또 한 번 좌절하게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약으로 했었죠. 약으로
치료를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한계점에 다다르더라고. 운동으로 살 수 있는 범위, 식이요법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과돼 버려요. 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인슐린 펌프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췌장기를 달고 생활한 지 7년째. 인공췌장기는 그에게 단순한 의료장치,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필요한 인슐린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소 불편한 건 있습니다. 샤워를 한다든지 땀나게 운동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불편한 게 있고,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불편함이 있는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 몸에 인슐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있으면 하겠는데 없어서 이거가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2의 인생을 찾기 시작했다는 김문구 씨. 그가 새 인생을 찾기 시작하고 푹 빠진 또 하나의 취미는 바로 패러글라이딩. 매주 주말마다 즐길 정도로 열혈 마니아인데요. 그는 높은 하늘을 날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편인데 일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도 2번이나 어려운 겪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자연과 더불어서. 의지가 있으면 맞는다고 봐요. 어려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받아들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7.8기 속에 다시 우뚝 일어선 김문구 씨.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에야 인생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김문구 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아프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김문구 씨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분은요, 기존의 당뇨병 환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췌장암 때문에 췌장을 거의 잘라내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뇨가 왔다고 하시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췌장이 없어서 혹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이렇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나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일부는 가능하죠.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이 꽤 있어요. 한번 보면은. 그 췌장암 수술한 다음에는 굉장히 치료가 힘들어지거든요. 원래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당뇨병 원래 췌장이 망가진 건데 아주 일부러 수술적으로 떼어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든데 인슐린 치료하면은 상당히 좋아지고,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좀 남아 있으면 췌장이 좀 회복한다는 것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췌장암 수술을 하기 전에 또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이 3분의 1을 절제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고 그만큼 영양분 공급이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치료가 더 어려운가요? 그렇죠. 위까지 떼어냈으면은 작게 못 먹고 뭐 6번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막 췌장암이면은 이제 떼어냈으면은 음식이 그냥 갑자기 이제 소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혈당 조절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고 그렇죠. 좀 정상인 게, 그러니까 보통 당뇨병 환자보다는 혈당 조절이 좀 힘들어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게 말씀 중에 나에게 맞는 인슐린 주입량을 찾는 게 힘들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많은 사례자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 처음 들어서 인슐린 주입량이란 게 뭔지, 그리고 이분은 왜 그렇게 다른 인공췌장기 치료하시는 분들에 비해 치료가 힘들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인슐린 나오는 양이 당뇨병 환자라도 큰 차이가 있어요. 말하면 2부터 뭐 7까지 막 한 서너 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이 왜 들어가는 양도 서너 배 차이가 있겠죠. 이 사람은 췌장을 많이
이거 뛰어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뛰어냈으면 자기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기 췌장이 적으니까. 그래서 자기 췌장의 기능이 좀 살아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공췌장을 준다 할지라도, 내부에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혈당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는데, 이런 게 자기 조절 능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혈당, 고혈당이 자주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좀 지나면은 또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잘 되게 되는 거죠. 인슐린 자기 먹는 양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특별히 혈당 조절하는데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원래 췌장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며 이 저하되었던 췌장의 기능을 좀 회복시켜주면서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 기간도 달라질 것 같고 완치율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느 병이든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병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그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데 많이 떨어지면 더 악화된 거죠. 그 먹약을 먹으면 췌장이 전부 떨어진다는 걸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나빠서 많이 피해보기 전에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12년도 미국 당뇨병이 발표한 건데 보면은 췌장에 의해서 인지 분비 능이 회복을 해요. 6개월, 1년에 회복하는 건데. 근데 이 회복하는 건 다 알려졌는데 이걸 갖다가 2012년 또 미국 당뇨병 학회에 우리가 발표한 것을 이 보이면요. 병력에 따라서 병력이라는 게 얼마 오랫동안 당뇨병 앓았느냐. 1년 이내 온 경우에는 같은 맨 처음 출발은 같잖아요. 4 정도 되는데 급격히 증가, 6개월, 1년에. 7까지 올라가게 돼요. 7이 이제 정상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5년,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먹약 먹거나 인슐린주사 맞은 경우에는 췌장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어요. 많은 네.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회복을 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올수록 췌장 회복하는 것이 훨씬 좋게 되고, 그래서 췌장이 다 이제 7까지 회복하면 완치가 되는데 보면은 이게 2003년도에도 발표한 겁니다. 그 보면은 세계 국제 학술지에 DMR이라고 당뇨병과 대사 장애, 대사 리서치 리뷰라는 그런 세계 논문제에서 우리가 발표한 거면 1년 이내 온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네. 약 한 64% 낫게 되고 2년, 5년 새는 반, 6년, 10년 동안 당뇨병 먹약을 치료했던 사람은 3분의 1, 10년, 15년은 20%. 그 다음에 16년 이상 먹약 많이 먹으면 많이 망가졌으니까 1년이면 회복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네. 완치까지 못 올라가서 적게 되죠. 2년 되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올릴수록 췌장기를 많이 회복시켜서 네. 완치율이 높다. 완전히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됐고 우리 연구팀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팀들이 당뇨 인슐린 때문에 완치된다는 걸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이 이 췌장암 병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췌장암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500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머님이 대장암 1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췌장의 꼬리 쪽에도 암 조직이 보인다 해서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쪽 전이는 없고 췌장암 1기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각 증상은 아무것도 없고 식욕도 좋아서 식사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췌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당뇨가 걱정돼서요. 췌장암 치료도 이제 앞으로 시작인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함께 병행해도 괜찮을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가장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네.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도 건강해 되니까 암, 췌장암에도 좋은 효과가 갈 수 있고 다 합병 예방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요새 많이 쓰는 이제 췌장 이 먹는 약 중에서는 오히려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는 약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과 잘 의논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좀 잘라냈다 할지라도 췌장이 회복하니까 아주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먹약은 다 알다시피 췌장이 점점 나빠진다는 걸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치료의 시작인 것 같은데 건강 상태에 알맞은 치료법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25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난 후 수술한 부위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요. 혹시 저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1년 전에 일본에서 똑같은 경우 왔어요. 대장암 때문에 수술했는데 대장 수술하면 대장을 떼어내고 항문을 배에다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뇨병을 갖다가 이제 인슐린 주사도 맞고 그런데 조절이 안 되니까 이 피부 절개한 것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만 해도 그냥 이 변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2년 동안인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당뇨 치료를 아주 잘해야만이 상처 부위가 낫겠구나. 아물고가 그래가 와가지고 인지본부 치료를 했는데 2주 만에 다 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먹고 변이 바깥 새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당뇨병은 온 몸을 나쁘게 만드니까 상처 부위도 안 나는 거고요. 수술 후에도 인지본부 치료해가지고 상처가 잘 낫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경우에는 가장 좋은 치료가 세포도 건강하면 다 잘 낫게 하니까 인지본부 치료죠. 그래서 이 일본이 하는 말이 야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의학 수준이 높구나 하고 우리한테 얘기가 가서 우리 상당히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인지본부 치료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우리한테 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당뇨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건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혈당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괜찮은지, 그리고 또 혈당치의 상태를 알아봐주는 이 당화혈 색소라고 하죠. 당화혈 색소 수치는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좀 마음을 놓고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아까 일본인 사람들 혈당치가 250, 350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랬던 기다려도 안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다 인수펌프 달고 나서 혈당치가 공복이 100 이하, 식후가 150 이하로 조절됐어요. 그러니까 합병 하려면은 되게 그 정도가 돼야 되고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번 혈당 재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혈당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평균해가지고 혈색소에 포당이 붙어있는 양을 재는 거니까 혈색소의 적혈구는 수명이 4개월이니까 3, 4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6% 정도가 정상이고요. 그래서 대개 합병하려면 6.5% 이하 정도를 유지해야만이 합병증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합병증은 혈당치도 중요하지만 잘 먹으면서 즉 영양소가 좋으면서도 동시에 두 가지 혈당치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죠. 당화혈수 정상이면서 영양소도 좋은 상태 유지해야만이 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없어도 합병증이 올 수가 있죠. 네, 이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죠. 미리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봤는데요.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이제 당뇨도 치료하는 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지금 치료법으로 내 몸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시다면 새로운 치료법을 알아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한 주도요, 가족들의 건강 잘 돌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